제가 현재 와 있는 곳은 경상북도 상주시 무곡리 마을입니다. 바로 앞쪽이 무곡리 마을인데요. 이 무곡리 마을 뒤편에 넓게 대나무 숲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주 넓은 지역에 걸쳐서 대나무 숲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게 앞쪽에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대나무 숲이 있었다는 것은 예전에 사찰이나 아니면 중요한 시설이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을 해줍니다. 거의 대부분은 사찰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무곡리 마을 일대에 사찰이 있었거나 아니면 대나무 숲 주변에 사찰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곡리 마을 뒤편에 이와 같이 3층 석탑이 남아있고요.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이쪽에 연화문 대석이 있습니다. 이런 연화문 대석이 있는 걸로 봐서 석등이 있었음도 알 수 있고요. 저쪽에 연자방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찰에 머물면서 뭔가 음식을 해 먹었음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석탑은 이 무곡리 마을 사람들이 이 주변에 흩어져 있었던 것을 1991년도에 현재의 자리로 옮겨서 복원을 해 놓았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기단부부터 탑신문까지 보존 상태가 양호한데요. 다만 2층의 탑신석과 3층의 탑신석이 새로운 구조로 복원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완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석탑은 2층 기단으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현재 하층 기단의 면석부에 각 면에 3개씩 안상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상층 기단 이 면석부에도 현재 안상을 각 면에 하나씩 크게 새겼죠. 그런데 복원할 때 애석하게도 안상을 뒤집어서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면석이 뒤집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대형의 안상을 면석 전체에 걸쳐서 하나로 새겼다는 점은 아주 특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안상을 새긴 석탑이 신라시대 석탑에서 몇 개가 보이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경주에 있는 무장사지랄지 아니면 경상북도 칠곡의 기성동의 3층 석탑, 이런 석탑들은 신라시대 석탑인데 이 기단부에 대형으로 안상을 새겼습니다. 그래서 신라시대의 어떤 독특한 수법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대갑석인데요. 이 상대갑석의 이 아랫부분이 부연이고 이게 상대갑석의 이제 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갑선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연이 상당히 높게 치석이 돼서 이 갑선면과 거의 같은 높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연을 간략화나 형식화시키지 않고 드러나도록 표현을 했다는 것은 이 석탑의 건립 시기가 비교적 빠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상대갑석 상면에 이와 같이 각형 2단의 받침을 두었고 정면 탑신석에 보시면 도들띠가 강하게 굵고 굳게 이와 같이 문비를 새기고 이 입면에 자물쇠, 문고리 이렇게 사실적으로 좀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소 표현 기법이 간략화되고 형식화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주는 아주 볼륨감 있게 노출이 심하도 잘 드러나도록 표현을 했다는 점은 아주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옥계석이 현재 3층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하층 부분에 옥계 받침이 4단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올라가면서 상단으로 올라가면서 높고 넓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리듬감 있고 율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옥계석의 처마 부분은 수평으로 치석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라시대 석탑들은 거의 다 수평으로 치석을 하고 시대가 조금씩 떨어지면서 약간 들어올리는 그런 치석 수법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처마면인데 이 처마면도 올라가면서 약간 바깥쪽으로 이걸 외반됐다고 하는데 바깥쪽으로 이렇게 벌어지도록 표현을 했죠. 일반적으로 신라시대는 수직으로 표현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이 부분이 낙수면이라고 하는데 이 낙수면도 곡선형으로 오목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목조건축의 지붕부를 보면 그런 표현 기법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현수곡선이라고 합니다. 유리하고 율동적인 그런 외관을 형성하는 그런 이미지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얼만큼 율동적이고 유연하게 표현했냐가 핵심 기술인데 여기는 다소 둔중하게 표현이 됐고 그리고 이 면과 이 처마면이 만나는 이 부분을 각이 만난다고 해서 합각부 또는 각이 반대로 이렇게 꺾인다 해서 전각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부분의 끝부분을 들어 올립니다. 이런 것들을
살짝 들어 올린다고 그래서 반전이라고 합니다. 뭐 한자로 표현된 건데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용어는 아닙니다. 이 반전을 보이고 있죠. 3층은 지금 반전이 정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파손돼서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반전 기법을 주는 이유는 석탑을 멀리서 봤을 때 조금 더 경쾌하고 율동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성했느냐가 그 석탑을 만든 장인의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이 집약되어 있다고도 볼 수가 있고 또 석탑의 건립 시기를 추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석탑은 현재 기단부의 좌우너비와 옥계석의 좌우너비가 비교를 해봤을 때 옥계석의 좌우너비가 다소 넓은 그런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불안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옥계석의 좌우너비에 비해서 탑신석의 좌우너비가 좁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신라시대는 상당히 조화롭고 안정된 그런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고려시대 석탑에서는 다소 불안정한, 다소 비례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측면들을 보이는 석탑들이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이 석탑은 기단부의 어떤 수법, 그 다음에 탑신부에서 탑신석과 옥계석의 취석수법 이러한 것들이 신라시대 석탑을 충실하게 계승을 하고 있지만 다소 간략화 내지 좀 조화가 좀 떨어지는 그런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 초기에 건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석탑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여간 고려 초기에 이 지역에 석탑이 건립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기록으로 알 수 없는 그런 역사적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려시대에 이 지역에 사찰이 있었고 그 사찰이 이 지역의 어떤 민심 또는 이 지역 불교 신앙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었고 또 고려시대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바로 이 석조물이 석탑이 알려준다는 점에서 이 석탑은 기록으로 남지 않은 자료 이상의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석탑의 중요성이 있다는 거죠. 앞으로 이 지역이 조금 더 정밀 조사가 이루어져서 사찰 이름도 밝혀지고 또 어떤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지면 더 좋은 그리고 이 석탑의 어떤 학술적인 가치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